허경영 토요 강연 1423회. 구독과 좋아요, 공유하면 재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인 나우. 허경영은 30년 전부터 인구 문제를 이야기했다. 20년마다 베이비 붐 세대가 와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것이다. 결혼하면 1억, 애 낳으면 3천만 원을 준다고 했다. 근데 시행하지 않았다. 망할 것을 눈앞에 두고도 시행하지 않았다. 허경영이 저출산 정책을 냈을 때 전부 사기꾼, 도라이라고 말했다. 근데 지금 허경영의 말이 현실이 되었다. 또 토요 휴무제도 주장을 했고 강력 범죄자와 일반 범죄자 분리를 주장했다. 오히려 교도소가 범죄자 양성소가 되어버렸다. 허경영은 정책을 가지고 말을 하지 정당이나 대통령을 비난한 적이 없다. 모든 사람은 여자가 낳은 자식이다. 나도 여자가 낳았다. 모두 소중하다. 항상 남을 비난한 자는 망한다. 자기를 비판해야 큰 사람이 된다. 지금 중랑천에 원앙이 200쌍이 나왔다.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원앙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허경영이 태어난 중랑천에 원앙이 나왔다는 것은 신인이 나타난다는 길조다. 불암산은 석가모니가 열반하는 모습이고 삼각산은 예수의 얼굴을 하고 있다. 삼각산에서 내려온 우이천과 불암산에서 내려온 상계천이 만나 중랑천이 된다. 허경영은 2000년 전에 예수로 왔었다. 그때는 삼위일체가 아니었다. 지금은 삼위일체, 심판자로 이 땅에 내려왔다. 북경은 서울의 28배다. 근데 북경은 방향이 붙어 있다. 반면 서울은 그냥 서울이자 소울, 영원이다. 이 땅에 허경영이 나타난 것이다. 이 한반도가 세계의 수도가 된다. 지금 군인이 줄고 있다. 용병을 쓰면 전쟁 나면 전부 도망간다. 지금 안보위기, 경제위기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것을 30년 전에 미리 선견지명으로 이야기했는데 사기꾼 소리 들었다. 이번에 국회의원 줄이자는 의견이 나왔다. 허경영은 국회의원 줄이자 지자체 없애자는 공약을 예전부터 내놨다. 순수한 허경영의 창작이다. 허경영의 공약과 정책은 완벽하다. 허경영이 주장한 국민배당금은 가정을 편안하게 한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걱정할 필요가 없이 먹고 살 수 있다. 예수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으로 닦아줬는데 그 비싼 옥합을 깼다고 12제자가 전부 왜 비싼 것으로 그렇게 하냐고 하자 예수가 그들을 그르쳤다. 근데 그중 유다가 가장 반발이 심했고 거기서 유다가 배신을 확정했다. 창조는 주변을 먼저 만드는 것이다. 빛, 어둠, 물, 궁창, 짐승, 식물, 자연, 낮, 밤 등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었다.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다. 하늘궁도 주변이 먼저 만들어진다. 지금 본궁을 지으면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다 온다. 그때는 축복을 받으려고 줄을 선다. 그래서 먼저 주변을 다 만들고 본궁을 마지막에 지어서 마무리한다. 예수는 공생애를 30살에 시작했고 허경영은 70살에 시작했다. 과거에는 젊어서 혈기가 있고 정욕이 있었다. 근데 70이 되면 그런 것이 전부 없다. 세상을 보고 겪으면서 부드러워졌다. 밝은 길은 어두워 보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남이 보면은 후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후퇴가 아니다. 허경영이 신인이라는 증거는 넘친다. 주역에서 지천태괴는 제일 좋다. 천지비괴는 제일 나쁘다. 지천태괴는 싹이 흙 밑에 있어서 싹이 나중에 흙을 뚫고 나오는 좋은 것이다. 이것은 길조다. 반대는 흉조다. 남자가 여자를 깔고 있으면 시끄러워서 못 산다. 여자의 잔소리가 심해진다. 남자가 여자 밑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다. 전 세계에 우리 하늘궁에 법인이 생긴다. 수많은 로열티를 받게 된다. 전 세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 허경영은 세계 최고 갑부의 얼굴이다. 신인의 하늘궁이 승승장구하면 아무도 보지 않는다. 위기가 있어야 사람들이 주시를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주기적으로 와줘야 튼튼해진다. 대나무도 마디가 있어서 부러지지 않는다. 자식이 공부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부모가 위로를 해줘야 한다. 아버지는 너보다 더 못했었다고 말하면서 칭찬을 해줘야 교육이 된다. 만약 꾸지람을 하면 아이가 주눅이 들고 성장하지 못한다. 종교가 중세에는 암흑기였다. 각 국가의 교황이 싸우던 시기다. 이때 흑사병이 나와서 다 죽었다. 길거리 가면 시체가 널렸다. 시체를 치울 수도 없다. 병이 옮기기 때문이다. 그때가 중세 유럽 시대다.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군인이 없다.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다. 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는 것이다.
노인만 남고 젊은 사람이 없어진다. 이런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 지금 허경영이 전쟁을 막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전 세계에 괴질이 나타나고 동시에 전 세계가 전쟁을 하게 될 수 있다. 재정이 안 좋아지니 종교들도 서로 무너지기 시작한다. 인간은 뇌의 1%만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99%를 써야 되는 시대가 온다. 앞으로 칩이 생겨서 모든 언어를 그냥 말할 수 있다. 뇌의 발전도가 급격히 올라간다. 그 시대에 맞는 허경영이 지금 온 것이다. 아무리 잡초를 없애도 잡초는 매일 다시 자라난다. 그러면 농부는 매일 잡초를 뽑아줘야 농사가 잘 된다. 우리 영혼도 잡초를 계속 줘야 양심이 훈련을 받는다. 우리는 항상 사적인 감정보다 세계를 보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한다. 일본은 아시아를 통일해서 아시아 공영권을 만들려고 했다. 서양과 대항하려고 한 것이다. 근데 명성황후를 시해함으로써 한국의 감정을 건드렸다. 허경영은 국가에 낭비되는 예산을 전부 줄이고 노인수당 220만 원을 주자는 것이다. 청년 문제, 노인 문제를 전부 해결하는 것이다.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것을 바꿔야 한다.